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즈니스워치 디지털 경제부의 저는 이유미 기자고요. 저는 김동훈 기자입니다. 백희진 기자입니다. 제가 CES를 방문하고 와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받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CES는 올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만 봐도 한 200개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로 봤을 때 가장 하나 꼽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올해 CES에서 키워드를 꼽는다면 모빌리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 IT 전자 기업들도 부스에 각각 차량을 한 대씩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을 정도였어요. 또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SK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뭐 AI 기술, 뭐 이렇게 IoT 기술 뭐 이런 게 접목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었죠. 특히나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 차 안에서 사람들이 사실 운전 말고 다른 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이제 그 차량 앞면이나 옆면 유리에 뭐 이제 인포테인먼트, 뭐 정보나 이런 미디어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선보였었고요. 현대차가 우버랑 손잡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이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네. 그게 되게 신기하던데 이게 국내 시장에도 등장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에서 이제 예측을 하기에는 2028년 정도에 이제 아마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되려면 관련된 법, 제도나 규제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 우리나라에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고층 빌딩 사이사이를 이 나르는 차량이 지나갈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게 지나갈 건지 뭐 이러한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냥 콘셉트 정도만 이제 뭐 공개가 된 상태라서 모빌리티 말고 다른 눈에 띄시는 부분은 없었나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을 좀 봤었어요. 삼성이나 뭐 LG전자를 방문을 했었는데 플렉서블이라던가 폴더블 기기가 아무래도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전시장이 그 CES에서도 가장 메인 홀인 LVCC 이 전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LG전자 부스가 있는데 그 입구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앞에 롤러블 TV가 또 이제 그 관람객들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고 또 이제 위로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 TV가 같이 이제 전시가 되었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좀 조용한 게 뭐 미중 무역 분쟁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도 그 미중 분쟁의 여파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좀 조용하게 전시를 하긴 했었거든요. 전시장 구성을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랑 중국 기업들이랑 일본 기업들이 좀 많은 부분을 사실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없지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다른 일본이랑 한국 기업에 비해서 그냥 조용한 분위기였던 거를 보면은 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나 좀 그렇군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올해 좀 유난히 좀 눈에 띄던데 네. 그동안 뭐 소니나 도요타 이런 회사들이 일본 기업들이 좀 존재감이 없다가 네. 올해 들어서 좀 과감하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던데 이번 전시에서 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좀 소니랑 도요타가 좀 많이 화제를 끌기는 했어요. 모빌리티가 이렇게 좀 많이 언급이 되면서 같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네. 일본이 자동차 제조도 뭐 강국이기도 하고 관련된 기술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 기술을 활용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이제 이렇게 부스에다 전시를 해놨었고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뛰어넘어서 약간의 스마트 시티 개념을 좀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오븐 시티라는 스마트 시티 컨셉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뭐 올해 말 폐쇄 예정인 토요타 후지 공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뭐 자동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홈, 인공지능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 겸 생활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말씀하신 거 보면 네. 다 그 5G가 기반이 되어 있는 서비스들인 것 같아요. 보통 가전제품 말고는. 네. 그런 부분도 강조가 됐었나요? 네, 사실 이제 CES를 주관하는 CTA 쪽에서는 뭐 올해 작년에도 이제 5G가 메인 테마긴 했지만 올해도 5G가 메인 테마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전 시장에 들어가 보면 5G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5G가 통신 그 기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CES는 아무래도 뭔가 오프라인 전시장이고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5G 기술이 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네. 없는 거라서 이제 이게 다 제품 속에 좀 녹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도 뭐 네.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 것도 이게 뭐 사람과 사람 아니면 사람과 사물 대 사물 모두 이게 통신이 가능해야 네. 연결이 가능해야 바탕이 이제 되어 있는. 네 되는.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은 좀 둘러보셨나요? 신기했던 거는 각 국가별로 이렇게 기업들을 모아서 예. 국가별 특색이 있게끔 이렇게 예. 이제 많이 전시를 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국관이 있던 것 예. 같죠. 네, 이제 코트라에서 한국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스타트업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좀 참여를 해서 뿔뿔이 그렇죠. 흩어져 있었어요. 네. 그렇게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한국관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속 스타트업과 함께 네. 이렇게 따로 부스를 마련했고 뭐 대구, 뭐 경기도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기관이 또 따로 참여하고 카이스트, 키스트 뭐 이렇게 다 네. 따로따로 참여를 네. 해서 좀 이렇게 너무 분산된 거는 좀 아쉽기는 예, 했었어요. 그렇더라고요.